네, 경희 피레타니온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월경 전 여드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제가 좀 집어 드릴게요. 이 여드름을 이해하려면 특히 구진이나 농포가 왜 발생하는지, 피부에서의 염증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하나는 뭐 등이라든지 가슴, 얼굴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는지. 자, 그 다음에 월경 전 여드름에 있어서 왜 월경 전에 여드름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지. 배란기 때는 완화가 되고요, 월경 전에는 더 심해지거든요. 특히 어떤 여성분들은 뭐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도 월경 전에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확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드름을 월경 전 여드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피부의 염증성 질환이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 염증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뭐 여드름은 호르몬의 분비의 이상으로, 뭐 남성 호르몬의 분비의 이상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하지만 특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성분들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 여드름의 염증, 이 왜 발생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여드름은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겁니다. 세포가 손상이 되었을 때 우리 그 세포의 미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미세 구조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을 조절해 주게 되겠죠.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체온을 유지해라. 그때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손발끝에서 모공이 닫히는 순간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 몸에서 열은 발생하죠? 그 열은 어디로 가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구멍이 많은,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하잖아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죠. 특히 구멍 쪽으로 쉽게 이동이 되니까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확 쏠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드름을 앓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열이 상체로 쏠리는 순간 등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두피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겠죠? 그러면 땀도 이 상체에서 많이 날 수 있고요. 자, 피부 온도가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염증이죠. 피부가 붉어지고. 안 그래요? 발적이 된단 말이죠. 그게 염증 아닙니까? 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겁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후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고요. 한문으로도 잘 보세요. 불화가 중첩됐을 때 불꽃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은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자, 이게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월경 전에 더 심해지느냐 이겁니다. 자, 월경 전에는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겠죠? 그러면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어디로 가겠냐고요. 평상시에도 상체로 쏠렸는데 월경 전후에는 더 쏠려버리잖아요. 더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더 염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드름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그냥 피부 온도만 낮춰주면은 여드름은 뭐 바로 없어지겠죠. 그게 바로 서양의학적인 관점이잖아요. 피부 온도가 높으니까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는 약을 써요. 그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제제잖아요. 스테로이드 제제는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딱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려요. 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부 온도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부 온도가 쫙 내려가니까 눈에 보이는 염증 속에는 완전히 진정이 되죠.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효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심부온도가 내려가고 피부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진정은 되겠죠. 자, 나았다고 약을 중단하는 순간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심부온도 올라오는 거는 모르겠고 피부온도가 올라가니까 다시 피부의 염증 소견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스테로이드 먹어야죠. 자,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될 때 굉장히 환자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반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거는 부작용으로 봐야 됩니다. 2차적인 심부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서 심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모공은 더 낮춰버리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난 이후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심부 온도를 낮추는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생기는, 또 그 물질로, 그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왜? 그 전에 여드름이 생겨서 병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 이전에 와서 생겼다라고 하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병원 오기 전에 심부온도가 내려간 것은요, 내가 밥을 안 먹거나 옷을 얇게 입거나 찬물을 먹었거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약물에 의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적이고 식사 습관에 의해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모공이 다쳐서 염증이 된 건데, 치료해 보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순간 약물에 의해서 심부온도를 낮추는 요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려면. 하지만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나의 생명의 온도인 이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 어떤 약물,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서양의학이든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이든 염증 치료는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치료 원칙을 하나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열이 얼굴이나 두피나 가슴으로 열이 쏠렸잖아요. 그럼 왜 쏠린 거죠? 모공이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 다쳤지만,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사지 말단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열리면은 상체로 열이 안 쏠리겠죠? 손발로 열이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피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모공이 열릴 때 더더욱. 자, 그러면 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여드름, 월경 전 여드름의 3대 치료 원칙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위로 쏠린 부분을 열을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저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방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 하나하나가 다 심부온도를 올리고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데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라도 심부온도를 낮추는 행위, 또 피부온도를 높이는 행위, 모공을 닫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또 먹거리를 통해서 생활 습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걸 자꾸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치료기간이 월등히 단축이 되는 거죠. 그냥 너무 약에만 의존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싹 다 했다가는 그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드름, 월경 전 여드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피임약, 또 진통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더더욱 심부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찬 거 드신다거나 기름진 음식, 또 점성이 높은 음식,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뭐 여성 호르몬 제제라든지 영양제도 한번 꼭 그 부작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작용 중에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경 전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하루, 피부병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